다음에 이제 연체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입니다. 이제 사용 촉진제도는 좀 이제 뭐 항상 모든 사업장들에서도 좀 헷갈려 하기도 하고 뭐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가장 많은 자문 빈도가 오는 자문이기도 하고 또 사실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만 또 계속적으로 설명이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용 촉진이 사실 의미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도 하면서 현실적으로 좀 와닿지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도 좀 실행되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이론적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법에서 이제 사용촉진 제도를 두는 이유는 결국 근로자의 휴가를 사용을 독려를 함과 동시에 회사가 보상을 해야 되는 미사용 수당을 좀 약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이 사용촉진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용촉진은 원래 할 수 있었고 이제 최근에 생긴 게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촉진 제도가 있는데 뭐 일단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하는 제도는 사실 좀 더 설명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사용하는 촉진 제도 기준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휴가 사용 기간이면은 첫 번째로 사용 촉진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휴가 사유가 소멸되기 6개월 전에 이제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사용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몇 개인지를 알려주고 근로자에게 언제 사용할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이제 촉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로부터 언제 사용을 하겠습니다라고 어,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근로자가 일부만 사용 시기를 정하거나 아예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회사가 휴가가 소멸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근로자의 휴가일을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절차라고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개월 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꼭 이 10월 31일에 해야 된다. 이 의미는 아니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 기간에 10월, 7월 근로자가 사용시기 통보를 안 하거나 일부만 했을 때 그냥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개월 전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니까 뭐 7월에 근로자가 통보를 회사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바로바로 언제 휴가 쓰세요라고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촉진 제도의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미사용 수당을 보상 의무를 면제가 되는데 이제 사용 촉진 제도와 관련된 이슈들이 뭐가 있느냐? 특정 집단에게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 사용 촉진을 적용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생산직과 사무직이 있으면은 사무직에게는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게 좀 가능한데 생산직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사무직에게만 사용 촉진을 활용하고 생산직은 그냥 휴가를 돈으로 주겠다, 미사용 수당을 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게 가능하냐, 차별이 아니냐라고 보면은 어, 노동부는 이제 직종이나 근로 형태 등을 감안해서 특정 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 사용 촉진 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에 사용 촉진 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해야 되냐? 꼭 그렇지도 않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회사의 선택이지. 왜냐? 사용 촉진을 안 하면은 돈으로 주면 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큰 실익은 없는 부분이라고 근로자에게 특별하게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사용 촉진을 했는데 사용 촉진일 이후에 휴가일에 뭐 근로자가 휴직이나 정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8월 17일에 휴가 쓰라고 근로자에게 촉진을 했습니다. 통보까지 했는데 직원이 8월 14일에 퇴사를 한 경우에 8월 14일에 퇴사를 한 경우에
그럼 이 휴가 촉진은 유효하냐 무효냐라고 보면은 행정 해석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한 직원에게는 어, 보상 의무를 여전히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용 촉진과 같이 이제 붙어 있는 내용이 결국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왜냐면은 회사는 현실적으로 사용 촉진을 해서 지정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출근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가 사용 촉진을 좀 약간 형식적으로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휴가 일이지만 근로하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사용 촉진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근로자는 일을 했다라고 해서 이런 분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노무수령 거부와 같이 한번 연기가 되면은 그때 행정해석은 사용 촉진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가 있으면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서 그날의 근로는 자발적 근로다라고 보는 견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어쨌든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회사가 노무 수령 거부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발적 근로가 아니고 그렇다면 회사는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무 수령 거부는 정확하게 좋은 방법은 직원이 출근을 했으면 다시 퇴근을 시키는 부분 아니면은 PC를 셧아웃 시키는 부분 아니면 이제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명확하게 줘서 어 근로자가 뭐 근로 제공을 다 거부한다고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 지시나 그런 부분은 좀 없애야 된다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사용 촉진이라는 것은 휴가 사용의 결과가 있어야지 좀 의미가 있다,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고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출근을 하는 경우라면은 조금 사용 촉진에 따라서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연차 유급 휴가의 대체 관련된 내용인데요. 근로기준법 62조에서는 이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서 유급 휴가일을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이 이제 관공서 대표와 서면 합의, 뭐 적용범위 설정, 이제 소정 근로일을 대체할 거, 휴가를 측정할 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유급휴가 대체 제도가 큰 의미가 있었을 때는 예전에 이제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지정되기 전이었죠. 뭐 2000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는 2019년까지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뭐 좀 조그만한 사업장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쉬는 날, 빨간 날, 뭐 어린이날, 3일절, 현충일 이런 날을 다 쉬는 대신에 연차휴가 휴가로 대체를 하는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해소해서 어떻게 보면 이 유급휴가 대체 제도가 사실상 큰 의미가 좀 없지 않았나 좀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명절 전후나 여름휴가 등을 좀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당장 다음 주에는 이제 5월 6일 금요일이 징검다리입니다. 5월 5일 쉬는 날, 5월 7일, 5월 8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날 집단으로 다 쉬고 쉬는 대신에 휴가를 사용하는 형태로 하는 것도 연체유급휴가 대체를 활용하는 제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법인은 이제 5월 6일 금요일에 대표님이 휴일로 지정을 해주셔가지고 네, 5월 6일은 기분 좋게 쉬는 날이 되었는데요. 뭐 사업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다 쉬고 하루만 출근해서 하는 날이 좀 효율성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은 이런 날은 연체휴가 대체 제도를 활용해서 쉴 수 대체 활용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